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재심합력을 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뭘로 유명하냐면 아버지가 애터미 한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걸로 유명해요. 그 정도로 제가 애터미를 싫어했고 너무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사실 3달 전에 이 강의를 배정을 딱 받자마자 놀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나 로얄 리더스 클럽 분들처럼 연봉 4억이나 2억의 성공에 이제 종착역까지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 연봉 1억의 리더스 클럽인데 왜 저한테 이 강의를 맡겼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사실 애터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하면은 우리 창업주이신 박한길 회장님과 그다음에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로얄 리더스 클럽이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의 애터미의 성공을 다 견인을 해 오신 거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애터미를 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분들의 활약을 다 지켜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좀 찬성을 하면서 지켜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찬성을 하면서 지켜본 게 아니라 반대를 하면서 지켜봤었던 거죠. 그 시간이 무려 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애터미는 뭐냐면 다음 세대로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공의 종착역에는 와 있지 않지만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진행형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한 이런 비법 같은 거는 없지만, 제가 아버지를 방해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까지 그 얘기를 좀 진솔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을 할게요.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애터미 뭐뭐 못하면 기적이다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뭐뭐가 뭘까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거는 저희 아버지 세대가 하셨던 말씀이세요. 1세대, 이 앞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전에 1세대 저희 애터미를 하셨던 분들은 확인을 하러 이 자리를 오셨어요. 확신을 가지시려고. 그런데 지금 애터미는 어떻죠? 너무나 보여져 있는 게 많죠. 그냥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앉아서 애터미만 검색을 하시면은 너무나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공 못하면 기적이 아니라,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상속 못하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속을 못 받거나 상속을 못하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애터미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제품을 전달하는 거는 사실인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상속까지 시킬 수 있겠다라는 애터미의 가치가 있죠. 그 가치를 같이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짚어볼 텐데,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는 사실 인연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원래 예술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을 했고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지만 재능이 없어서 프로듀서의 길로 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발의 기봉이, 가문의 영광 시리즈, 굉장히 많은 영화, 그 다음에 TV 드라마로는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참여를 하면서 제 인생은 무조건 영화 제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29살 때 이제 무슨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냐면,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한테. 니네 아버지가 또 시작했다고. 또 그 또가 뭐예요? 애터미였던 거예요. 애터미. 저희 집안에는 좀 골칫덩어리 아버지가 계셨는데 17년 반 동안 다단계만 하면서 실패를 하셨던 아버지가 계세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저희 집이 미국 고모가 강동구 명일동에 사주신 아파트가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전세로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되니까 그 집을 팔고 경기도 하남에 있는 다 무너져가는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평생 자식 교육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시던 아버지가 제가 수능을 끝나는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16번 버스 타고 종점에서 내리래요. 그런데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장남이 수능 보는 날은 기억을 해서 맛있는 거 사주려나 보다 하고. 16번 버스 종점이 미사리 카페촌의 그 먹자 골목 같은 데예요. 근데 내렸는데 식당으로 오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어디로 걸어와. 큰 느티나무 보이니? 그 느티나무 지나서 한 50m만 오면 돼. 그런데 이미 주변에 식당은 없고 논밭이 있는 거예요. 논밭. 조금만 더 들어가니까 인부들이 직사각형의 소축사를 갖다가 비닐하우스를 덧대고 있더라고요. 그 비닐하우스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고 계셨을까요? 웃고 계셨을까요? 웃고 계셨어요. 웃고 계셨어. 그래서 저는 너무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아니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집을 날리긴 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집 앞에 있는 소축사를 살라고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빌려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잘 되지 않았냐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을 아버지한테 맡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작을 하신 게 H사, 한국의 H사를 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라는 스테이크하우스 전문점에서 열심히 접시를 닦기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피자헛이라는 피자 전문점에 가서 피자 배달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교 등록금을 벌어서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그 H사에서 무슨 직급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잠깐만 그 등록금을 빌려줄 수가 있네요. 그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빌려줬어요, 그거를 제가. 근데 그 등록금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결국에 저는 아버지 때문에 대학교도 졸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스텝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셨는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니까 성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비닐하우스마저도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집을 들어갔는데 비닐하우스 정면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 근데 아버지가 또 울고 계셨을까요? 웃고 계셨을까요? 또 웃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결정적으로 이제 울면서 전화를 했던 거는 애터미만이 유일하게 돈을, 생활비를 좀 가져다 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나 봐요. 100만 원, 200만 원을 갖고 오면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저희가 헌금도 못 한다고, 맨날 전기세, 가스세도 안 낸다고 맨날 교인들이 구박을 하니까 엄마가 그 돈을 모아서 암사동에 있는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저한테 등록금을 가져가듯이 또 엄마한테 잠깐만 그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뭐를 했을까요? 서울 종로에 있는 종로센터를 차리신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난리가 나서 이 앞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알코올 중독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알코올 중독 같이 이게 무슨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닐까 하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낳아주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입원시키라고 그럴까, 입원시키지 말라 그랬을까요? 입원시키래요. 더 피해주면 안 되니까. 크라운마스터이신 저희 고모 뭐라 그랬을까요? 입원시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엄마가 말리신 거예요. 엄마 울면서 나한테 말려달라고 그랬는데 왜 아버지 입원 안 시키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도 어머니가 사실은 뭐라 그러셨냐면, 그 회장님께서 그 송파에 있는 센터에 와서 강의를 하는 걸 이제 몰래 들으셨는데, 회장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가입비, 아까 보상 플랜 시간에 들으셨죠? 가입비 있어요? 없어요. 월간 유지도 없고 주부인 자기가 봐도 제품이 정말 좋고 싸대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집을 보래요. 더 이상 팔 가재도구가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는 다단계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로센터를 찾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타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화가 나 있으니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뭐 지방에 어떻게 뭐 강의를 하러 다니신대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10시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 11시가 돼도 안 가세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 파트너사님들이 돌아갈 집이 없었고 다 쫓겨나셔가지고 그 센터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센터에서 지내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했을까요? 박대했을까요? 박대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요 전부 다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가 뭐냐면, 야, 그럼 애터미가 나쁜 거 이유 하나만 대래요. 하나만. 답변 못하면 그만두시겠대요. 그게요, 제 마음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무려 몇 개월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냐면요, 10개월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10개월. 왜 10개월을 알아봤는지 아세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회사가 자료가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홈페이지 주소도요, 아버지가 최근에 홈페이지가 생겼는데 자기는 주소를 모른대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는 10개월 동안 알아보니까, 아, 그냥 나쁜 거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제가 내버려 둘게요. 제가 그냥 센터에서 다음 영화 들어갈 때까지만 아버지 그냥 제가 있을게요. 그랬는데 8년 뒤에 지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비전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제 글씨를 못 쓰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왜 글씨 잘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10년은 다단계 해야지 된다 하더라고요. 자, 상속 세대까지 성장이 가능한 애예요. 우리는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2010년도에 다단계 시장이 몇 조 시장이었냐면 2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조 시장이 됐죠? 5조 시장이 됐죠. 그리고 애터미는 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는 회사였어요. 한 250억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에 애터미가 몇 천억 했는지 아시나요? 자, 지금 이 자료는 2016년도에 7,700억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작년께 나왔죠. 9,100억 정도를 했어요. 글로벌 매출까지 하면은 1조가 이제 넘어가게끔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창업주 세대랑 1세대 선배님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게 견인차 역할을 해 오신 거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수치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몇 %죠? 3%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분기, 4분기에 마이너스 0.2%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탑5 안에 있는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15%, 두 자리 숫자로 성장을 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뭐죠? 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애터미라는 회사예요. 자, 지금 애터미가 30배 성장을 했어요. 30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30배 성장을 했는데, 요새는 소비자들이 손안에 다 뭘 갖고 계시죠? 핸드폰 갖고 계세요. 저는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책을 많이 사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대학교 졸업 못했다는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우연히 제가 교보문고에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됐어요. 교보문고에 실제로 리더스 클럽이 있어요. 상위 0.1% 책을 사는 클럽이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이 되면 교보문고 본사 4, 5개 모아놓고 강의를 해요. 누가 강의를 하냐면 트렌드 코리아, 우리 아프니까 천춘이다의 저자죠. 김난도 교수가 강의를 항상 하거든요. 이 다음 해에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3년 연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무슨 비라고 얘기를 하죠? 가성비예요. 그 다음에 가용비. 가용비는 뭐죠? 가격 대비 성능비, 가격 대비 용량비, 그 다음에 가성비에다가 이제 사람의 마음까지도 넣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게 뭐죠? 신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사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브랜드의 시대는 끝났다예요. 이제 소비자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요새 기저귀를 사러 대형마트를 가죠. 기저귀를 딱 집으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을 하죠. 쿠팡이 싼가 이마트가 싼가. 그리고 더 싼 데에서 어떻게 하죠? 그냥 삼성페이로 지문이나 홍채 인식 갖고 1초 만에 결제를 해서 집으로 배송을 받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팔기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그래서 그 김난도 교수의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어떤 회사가 히트 상품을 팔고 지갑을 계속 열고 있다라는 거, 그 회사는 진짜로 가치가 있는 회사다 없는 회사다?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비록 네트워크 마케팅에 찬밥을 받고 있지만,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아직 5조 시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이제 30배 이상을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가입비 연간 유지가 없는데 진짜로 애터미 제품이 어떻다는 거죠? 좋고 싸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 제품 가지수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죠? 160가지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경쟁사가 600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늘리면 되는 건데 지금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죠. V쇼핑이라고. 자, 제주도 산지에 가가지고 감귤 재배 처리되니까 감귤을 갖다가 직접 실시간으로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게 됐죠? 팔았죠. 그 다음에 제주도 또 수자도에 가서 뭘 팔았죠? 굴비를 팔았죠. 이제 600가지 이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취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형마트 한 개 회사의 매출이 11조라 그러면은 이 애터미도 최소한 몇 조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애터미 11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최소 한국에서만. 그럼 지금 애터미 1조 했어요, 못 했어요? 이제 겨우 이제 1조를 문턱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상속 세대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상속 세대까지의 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한이 돼 있을까요, 무궁무진할까요? 전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주요 언론 보도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뭐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포춘지 아예 표지 모델이 애터미 회장님이셨고, SBS 경제 채널인 이민선의 블루베리에서도 애터미가 1조를 눈앞에 둔 기업이라 그러면 소개가 무려 14분 동안 됐었죠. 자, 해모임 단일 품목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몇 위를 하고 있죠 지금? 1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절대 제품이라는 게 상속 세대까지 절대 제품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자신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는 이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30호였거든요. 근데 지금 몇 호가 됐죠? 60호가 됐어요. 만약에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미끼 상품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근데 미끼 상품이 아니라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이 뭐예요? 해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을 갖다가 거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반가격에 팔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해모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 시장에 4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6종 세트죠. 저 6종 세트 같은 경우는 화장품 판매에서도 당연 1등을 하고 있는 건데 저 화장품 용량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늘리고 있어요, 계속. 저희가 회원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애터미 끝났다고 하신 분들 계시고, 매출액이 5천억 넘어가니까 그때 끝났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소비자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그런데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누군가께서 제품을 싸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신동아라는 잡지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고등어 회사하고 칫솔 회사가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칫솔 회사는 저희 회사의 5등의 매출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가격이 얼마죠? 990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이미 대기업에 칫솔을 많이 납품을 해요. 그런데 웃긴 게 자기네 공장이 없어. 새 공장을 전전하는 거예요. 이거 애터미 기사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칫솔 회사 사장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신동아에서 취재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성공한 건 누구 때문에 성공했다? 애터미 때문에 성공했다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저기 보시면은 1,000원이 넘는 제품을 990원에 팔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혹시 그럼 애터미가 갑질한 거 아니야 이러세요. 근데 갑질한 게 아니고 원가 절감을 모색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대신에 돈은 어떻게 주죠? 성금 준 거예요, 성금. 성금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금을 주기 시작을 했고 저 위에 보면 성금으로 해서 결제를 해주니까 애터미에 납품한 지 2년 만에 뭐를 갖게 됐죠? 자기네 공장을 갖게 된 거예요. 저 기사 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애터미에 받은 대로 자기네들도 협력업체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칫솔 회사에 납품한 회사한테 똑같이 애터미한테 배운 대로 어떻게 하죠? 성금으로 결제를 해줘요. 이 일산 주변에 파주에 있거든요, 저 공장이. 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그러니까 애터미 회장님한테 배운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고등어 회사 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긴 더 대단해요.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무리 유통회사가 잘 팔아준다 그래도 결제 조건이 나쁘면 납품회사는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애터미는 납품을 하면은 일주일 만에 칼같이 대금을 어떻게 해준다? 현금을 결제를 해줍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지난주에 물건이 나가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 수요일에 바로 결제를 해줍니다. 처음 몇 번만 이렇게 해주다 나중엔 대금을 늦게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몇 년째 저렇게 하고 있다고요? 7년째 저렇게 하고 있어요. 대형마트는 고등어 값을 올리더라도 이 고등어 판매 업체는 애터미한테는 계속 싸게 주거든요. 자,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억에서 15억 원을 지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CEO인 박한길 회장님은 이거예요. 항상 국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죠.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애터미 회사 차원에서 돈을 어떻게 해줘요? 빌려주는 거예요. 야, 쌀 때 많이 사놔.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가격 올리지 말고 싸게 해줘. 이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가치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보상 플랜이에요. 저는 다음 세대까지 상속이 가능한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덕우 총장, 그 당시 제가 나왔을 때 아버지가 총장이셨으니까 이덕우 로얄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 덕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라인에서. 그렇지만 아까 제 얘기 들으셨죠?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엄청 나빴어요, 엄청 나빴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처음에 저를 가입시키겠다고 제 주민번호하고 통장번호를 물어봤을 때 제가 그 2010년도에 뭐라고 아버지한테 그랬냐면 저 가입시키면 개인정보 등으로 보수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나중에 애터미를 알아듣고 가입을 제 스스로 하려고 봤더니 가입이 이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아버지가 나를 좋은 데 가입시켜놨나 보다 하고 기뻐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제 패스워드를 찾아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내 이름이 딱 있는데 좌우에 누가 가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저 어디다 가입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 너 가입시킨 적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물어 봤더니 우리 센터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신 아주머니가 부업으로 애터미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 자동이체가 안 되니까 제 거를 달라 그랬던 적이 있어. 근데 그 아줌마가 뭘 한 거예요, 저를? 가입을 시켜놓은 거야. 센터장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 자기는 돈 안 된다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제 위에 스폰서가 누군지를 모르고 했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오른쪽에서는 포인트가 떠, 내 이름이. 그런데 내 위에 누가 스폰서인지는 몰라가지고 1년 동안 누가 스폰서인지를 모르고 제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진짜로. 우리 고모도 내 스폰서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고모가 되게 싫어하더라고. 세미나 가면은 막 표 달라 그러니까 너는 내 파트너가 아닌데 왜 자꾸 표 달라 그러냐고. 그렇게 1년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누구를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누구를 가입을 시켰냐면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갔어요, 진짜로. 그런데 다단계를 가입을 해달라 그러면 너무 영화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영화 같은 일이 나한테 자꾸 벌어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약을 갖고 가가지고 여자친구,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가 치약을 개발하시는 연구원인데 이거 아버지가 개발한 거거든. 그러니까 좀 가입 좀 해주고 써줄래 그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귈 때 되게 잘했었나 봐요. 다 가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덕우 로얄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적이 초라했어요. 10개월에 몇 명을 가입시켰냐면 8명 가입시켰어요.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여기 외숙모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외숙모한테 치약을 6,000원에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숙모가 백화점에서 아동복 매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백화점한테 수수료 뺏기는 게 많고 13시간씩 하루에 일을 해도 120만 원 받는데요. 치약을 팔다 보니까 너무 재구매가 많이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팔아보고 싶대. 이거 원가가 얼마냐요? 그럼 가입을 시키고 원가에 주면은 멤버십이 생기고 포인트가 생길 텐데 피해 다녔어요, 몇 개월을. 그러다가 외숙모가 우리 엄마한테 아가씨 대웅이가 파는 치약 얼마야? 그랬는데 엄마가 그 2,900원이야. 그래서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숙모가 너는 이제 내가 치약을 갖다 달라 그럴 때 갖다 주기나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외숙모가 치약을 파는데 한 달에 저는 10개월에 8명 가입시켰죠. 우리 외숙모는 한 달에 100명을 가입을 시켜. 그리고 치약을 600개를 전달을 하네. 근데 개보도에 내가 가입시킨 사람이 아닌데 외숙모가 가입시킨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더니 그 매출도 다 내 하이 매출로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러더니만 외숙모가 먼저 100만 원을 벌고 외숙모가 먼저 판매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힌 거예요. 최근에 태국까지 이제 제가 나가게 됐거든요. 저 태국말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 제가 태국에서 만난 사람은 그냥 중산층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이 변호사인 분이시거든요. 네트워크하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회사의 제품이 좋고 싸고 보상 플랜이라는 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어떻죠? 알아서 자기네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꼬박꼬박 오픈해서 지금 6개월 동안 들어가면서 밥만 사줬어요. 밥만. 그냥 고맙다고. 쿵쿵캅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이번에 센터를 차렸는데 그 센터가 우수센터에도 꼽히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회사를 믿어주고 나를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엄지척했어, 제가. 너무 고맙다고 딱 했더니 그 파트너가 저를 딱 보더니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서로 말은 안 통해도 이 애터미의 가치가 우리 둘 사이에서는 그게 교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같이 겪고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나눔 문화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눔 문화. 네 번째.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데가 70년 만에 후원의 밤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리더스 클럽의 그 대표 회원들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영리더스 클럽에서 모은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를 했거든요. 갔는데 그 호텔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저희는 쥐죽은 듯이 앉아 있었어요. 혹시 다단계에서 왔다 그러면 이상한 눈초리로 볼까봐.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뭐 이용열 씨, 개그맨 이용열 씨도 와서 인사를 하고 거기 최불암 그 배우님께서 또 그 홍보대사로 계세요. 이렇게 와서 다 인사를 해주시고 그 기부를 많이 하시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어디에서 오셨는데 이게 젊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 저희 혹시 저 애터미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기뻐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회장님 박한길 회장님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회사랑 회장님께서 저희 단체에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도 애터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회원들이 웬만하면 다 누구 제품을 쓴다? 애터미 제품을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한두 군데의 단체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한 애터미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애터미는 절대로 확인하러 오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결정을 지으러 오시는 자리예요. 애터미가 상속을 준비한다라고 했지만 이미 상속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사랑의 비즈니스 애터미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모두 자녀분들이 트리플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